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학생들 진로, 진학 문제 이거 고민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직업들이 있나 전문가분들을 좀 찾아가서 만나보려고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짧게 그래도 자기소개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용태라고 하고요. 지금 변리사 하고 있습니다. 업을 한 지는 한 9년 정도 됐고요. 9년 지나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릴 얘기도 좀 있고 또 추천드릴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리사님들이 약간 전문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분야가 주로 전문이세요? 보통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아, 대학에서 전공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주로 기계건들만 하고 있고요. 저 같이 일하시는 변리사님들은 뭐 전자 변리사님도 계시고 통신 변리사님도 계세요. 그러면 실제 업무를 할 때는 자기 대학 전공에 맞춰서 업무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이런 건이 오면 유전자 관련된 분석 기술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기술을 이해를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로 업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사로는 안 되고 뭐 석박사까지 있어야 되나요? 많이 공부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아주 깊이 알 필요는 없고요. 얕지만 넓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바이오라고 해서 뭐 유전자 분야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약학이나 뭐 생물 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알면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석사나 박사면 더 좋겠죠. 네.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하고 뭐 용어를 이해한다든지 네.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정도의 전공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기본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최신 기술을 다루잖아요. 대학에서 심지어 뭐 박사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필드에 나와서 일을 할 때는 부족해요. 또 달라지고. 네, 관련 분야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기계 쪽이라고 하셨는데 네. 주로 이렇게 주력하시는 분야 같은 게 있으세요? 그 클라이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처음 변리업 할 때는 건설 기계, 건설 기계, 예, 불삭기, 예,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자동차가 있고 위쪽에 작업 장치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네. 붙어 있는. 아래쪽 자동차는 그냥 일반 뭐 디젤 엔진 굴러가는 자동차니까 엔진이나 뭐 배기 뭐 이런 거고요. 위쪽에 작업 장치는 유압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전공 과목 중에 유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유압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이런 고객을 할 때는 요즘은 전기자동차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기자동차가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네. 다 뭐 가솔린 아니면 뭐 디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전기 자동차가 뭐 어떻게 구동되고 전기 모터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공부해야죠. 그래서 그 기계라고 하지만 그 안에도 분야가 다양하고 기술이 계속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공부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계속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게 특징이네요. 네.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들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공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근 논문들, 뭐 치료법 같은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현직에 계시면서도 뭐 세미나도 참여하시고 그런 공부하시는 시간들이 좀 일이 바쁘셔서 그런 공부할 시간이 있으세요? 뭐 사건이 수임되면 그 사건을 처리하는 그 업무 시간 내에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공부가 같이. 네. 공부가 일입니다. 네. 그럼 자동차를 특허를 낸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 최근에 하셨던 뭐 작업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고 혹은 거기서 좀 도움을 주시는 게 주로 어떤 부분인지 궁금한데요. 특허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한테 독점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글로 객관적으로 특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상이나 뭐 숫자로 표현된다거나 이런 건데 이거를 글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간극이 좀 넓거든요. 이거 약간 문과적인 건데?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글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창작의 고통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했던 일 중에 뭐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라고 하면 내가 통째로 다 만들어야 되나 생각을 하시잖아요. 고객이 와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첫 번째 하는 일이 찾아보는 거거든요. 벌써 특허를 냈는지 만들었는지 찾아보는 걸 해요. 거의 99.9%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기술은 이미 다 개발돼 있어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정말 요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전기자동차라고 하면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어요. 다만 전기자동차 내에서 뭐 배터리의 효율을 1% 올리는 기술이다. 이런 게 특허가 되는 거예요. 1% 올리기 위해서 뭔가 내부의 배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동력 전달 방식을 조금 바꾼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기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진짜 작은 부분에 그 한 발자국이 특허가 되는 겁니다. 크고 거창한 걸 해야 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서 특허 냈다, 기분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게 좀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죠. 일단 기분이 좋거든요. 일단 기분이 좋고. 네,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는 요즘 그 고등학생, 중학생 분들도 특허를 많이 내요. 에? 네. 고등학생, 중학생이요? 저도 많이 써봤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교 입시 과정에 이제 자기가 특허나 뭐 이런 필요하죠. 가지고 있으면 있었죠. 가산 한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서류 제출이 네. 가능했으니까.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특허 쓰고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아, 경험으로서 실제로 한 단계 네. 업그레이드 되셨네. 실제로 이제 등록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진 않아요. 학교 교수님이든 뭐 어떤 기업의 연구원이든 1년에 특허를 몇 건씩 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실적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인문계가 아니라고 하면 특허랑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들이 나중에 특허하고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비단 뭐 연구원이나 뭐 자연계 공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특허 없이 어떤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딱 생각이 났던 케이스가 있는데 네. 지금 서울대 경영대를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네. 딱 어떤 특정 소재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네.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없대. 이 서비스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학교 대회에서 그걸로 이제 상을 받고 네. 그 아이디어 자체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를 뭔가 비즈니스 특허를 내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도 실제로 특허를 내거나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 아, 경우가. 진짜요? 네. 아주 많아요? 네. 그런 분들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뭐 대학교에 발명 경진대회 이런 거 평가도 많이 갔거든요. 심사도. 평가하시니까. 네. 가서 보면 이제 참신해요. 참신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허라는 게 이미 99.9%는 다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그 일반인이 검색을 하는 거랑 전문가가 검색하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 아이디어도 사실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검색했었을 때는 비슷한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있다고 해서 특허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있어요. 다만 한 발자국을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발을 디디느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걸 도와주시는 네.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고 요거는 뭐 특허가 되겠다 안 되겠다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면 특허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특허가 어떤 가치가 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특허를 이용하실 수가 있다. 뭐 이런 거를 다 전반적으로 가이드를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애들한테 해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거든요. 왜냐면 이론으로 야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너가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그 창업을 직접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은 특허를 내보는 과정 자체를 경험한 것 자체가 뭔가 안목이 굉장히 바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막 변리사님들 사무실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서비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 특허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이나 일반인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건 무료로 특허를 내주는 게 있어요. 진짜요? 네. 1년에 한 건씩 그 돼요, 무료 그거를? 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특허청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의뢰가 오면 저희가 이제 무료로 써서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이거 밑에 링크로 남겨놔야 되겠다. 지금은 세상이 예전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창의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 특허라는 거는 창의력하고 그냥 1대1 관계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 뭐 반드시 뭐 창업이나 뭐 입시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을 권리로 보호받는 과정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맛을 보면 좀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이게 되든 안 되든 그건 다음 문제고요. 네,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님이 아까 잠깐 학교에서 좀 창의적인 경험을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과거랑은 좀 달라진 것 같다. 네. 그 공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리사님이 카이스트 나오시잖아요. 카이스트. 네, 네. 그래서 카이스트 요새 진짜 학생들 너무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요새 주가가 네. 예전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 높아요. 저 심지어 서울대 안 가고 카이스트 간에서 봤어요. 요새 좀 그래서 수준이 어마어마한데 대학 시절에 대한 얘기하고 요즘에 이 카이스트를 포함한 대학생들 만나시거나 대학의 교육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느끼시는 부분은 혹시 얘기해 주시면. 뭐 저는 과학고를 나왔어요. 과학고를 나오고 2년. 어디 과고 나오신 거예요? 저는 경북과학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고를 2년에 이제 조기 졸업하고 조졸이시구나. 아니 이거 네. 조기 졸업하고 이제 카이스트를 이제 졸업을 했죠. 그리고 뭐 그때도 학부대학이었어요? 과가 없었나요 그때? 카이스트는 지금도 이제 들어갈 때는 무전공학부. 무전공으로 들어가고요.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전자과가 제일 인기가 많았고 전자. 그 다음에 기계과. 근데 전화기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또 달라졌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제가 한 2년 전까지 그 카이스트 산학협력단에서 또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직원으로 가서 또 보니까 한 10몇 년 지나서 가서 보니까 요즘은 그 바이오 및 내공학과. 바이오 내공학. 네, 여기가 되게 핫하더라고요. 핫하죠. 네. 거기랑 뭐 신소재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요새 그게 뭐 약간 인공지능학과 같은 거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이오하고 이제 전자하고 심지어는 기계까지도 이게 약간 융합적인 성격으로 많이 섞이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는 그게 융합된 학과가 그겁니다. 원래는 생물학과가 있었고요. 화학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전산과 이렇게 다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융합들이 좀 있어야 돼가지고 그걸 융합해서 바이오 및 뇌공학과 이렇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죠? 옛날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좀 대학생들 보면서 좀 공부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 좀 궁금한데요. 그 제가 대학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냥 고등학교 때랑 똑같았어요. 카이스트는 적어도 그랬거든요. 시험 보고? 예, 뭐 매일매일 숙제 내주고 뭐 늦게까지 실험하고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고등학교 때랑 똑같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거든요. 저는 이제 97학번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지방대라는 인식이 좀 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가고 나서 근데 드라마 카이스트라는 게 그 뒤에? 네, 채림 씨가 제가 아마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좀 많이 알려졌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들만 아는 학교. 저희 때는 한 학년에 55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400명, 450명이 과학고 출신이었어요. 네. 그 완전히 이제 그들만의 어떤 집단이네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해지고 이제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고. 일반고에서도 많이 가요. 일반고에서도 많이 옵니다. 많이 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카이스트 교수님들 말씀 들어봐도 일반고 학생들 많이 뽑고 싶다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학생들, 그 다음에 학교 건물이나 분위기 자체, 그리고 교육 과정 이런 것도 좀 되게 올드하고 좀 폐쇄적인 분위기였어요. 고등학교 연속이다. 또 게다가 또 기숙사 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축구하고 그냥 기숙사에서 그냥 맨날 컴퓨터만 했습니다. 컴퓨터. 그거 할 시간도 없고. 네, 게임만 했죠. 보통 그랬는데 지금 제가 한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달라요. 많이 달라요. 궁금한데요? 거기 뭐 창업원이 생겨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요즘 대학에서 이제 창업을 예전에 이제 취업이었잖아요. 요즘 창업이 취업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취업보다 창업이 더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취업은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뒤에 가서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이잖아요. 창업은 자기가 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창업을 해야지 뭔가 독자적이고 아주 큰 어떤 족적을 남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회사에 다니는 거는 약간 뭐 월급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이제 내가 창업을 한다는 거는 아예 회사를 차리고 새로운 이제 업을 아예 열어버리는 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요즘은 창업을 굉장히 장려하는 추세고요. 동아리들도 많아요. 무슨 창업 동아리 같은 것들도 많아가지고 학과 활동 외에도 그런 뭐 창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창업과 같은 방향성이 굉장히 대학 교육에서도 중요해진다는 얘기이신데 그러면 사실 창업을 하려면 학과가 상관없지 않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보통은 대학에서 자기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혹은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했느냐라는 게 창업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어떤 직업 혹은 어떤 창업 분야랑도 계속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기가 다닌 학과가 계속 앞으로의 경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높습니다. 네. 대학의 어떤 뭐 수준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전공과 어떤 걸 공부했는지 자체가 굉장히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들 막 요새 이제 의대 열풍이어서 네. 막 의대에 막 다 가려고 하는데 뭐 공학이나 혹은 자연과학 쪽에서 사람들에게 저평가돼 있기도 하지만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요새 좀 핫하다든지 뭔가 학과를 한두 개 정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데를 추천하시겠어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유행이라는 거는 돌고 돕니다. 제가 이제 대학 갈 때만 해도 어떤 대학교 의대가 합격을 했지만 안 가고 그냥 뭐 공대 가고 서울대 공대 가고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의대가 이렇게 핫해질지 몰랐죠. 그리고 지금은 뭐 바이오나 이런 쪽이 아주 유망하다고 하지만 또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 열광하는 분야를 가는 것보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해보고 싶다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가는 게 일단은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는 어느 한 가지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바이오 및 내공학과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바이오, 기계, 전자, 전산, 뭐 소재 모든 게 다 예, 망라된 학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다 한다기보다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코어를 함으로써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망한 걸 찝어달라라고 말씀하시면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가서 거기에서 전문가가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유망해진다. 분야가 유망해진다기보다 사람이 유망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문현답 같은 답인데 그러면 이제 10년은 좀 머니까 한 5년 정도로 약간 좁혀보면 지금 사실 사회 변화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대학생 제자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뭐 문송합니다. 문과 나오면 죄송하대. 그러니까 뭐 이제 취업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가 되기도 한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특히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막 없어서 못 뽑고 연봉도 엄청 오르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트렌드 속에서 한 짧게는 한 5년 정도 단기 트렌드로 놓고 봤었을 때 5년은 좀 너무 짧겠다. 왜냐면은 대학에 가서 나와야 되니까 사회에 나와야 되니까 한 10년 내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나오면은 바꿈지는 않겠다 싶은 어떤 분야라도 혹시 좀 있을까요? 저는 10년이라고 하면 지금 트렌드가 계속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이오나 전산. 아, 바이오 전산. 10년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0년까지는 내다본다면 난 20년 정도 계획을 갖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대부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과거랑은 교육 상황이 매우 달라졌으니까 근데 이제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잘 안 바뀌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 이제 이런 교육 상황 같은 거 볼 때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떻냐, 교육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느끼셨던 부분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과학고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수학 선생님 3분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일주일에 수학이 그때 10몇 시간인가 있었고 수학 선생님 3분이었는데 한 분은 맨 앞에 이제 집합 그거 나가고 한 분은 한 2학년 때 배우는 로그 또 한 분은 수학 2 그 당시에 이제 고3 때 배우는 거거든요. 요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시에 나갔어요. 네. 동시에? 네. 수학 선생님 3분이 동시에 나갔어요. 수학교실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수학교실에 가면 이동식 칠판이 한 뭐 20개 가까이 있어요. 저희 학생은 한 반에 30명이었거든요. 근데 칠판은 20개가 넘게 있어요. 그러면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선생님이 와서 뭔가 안 가르쳐 주세요. 이쪽 줄 1번, 이쪽 줄 3번, 이쪽 줄 5번 나와서 문제 풀어. 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봐서 얘가 좀 괜찮게 풀었다. 설명을 시켜요. 그럼 다른 애들이 보고 이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수업을 처음 해봤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뭐 선생님이 해주는 거 보고 제가 혼자 풀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거 듣는 거 그리고 혼자서 풀어보는 거 요 두 가지랑 그 다음에 본인이 다른 사람 앞에서 풀고 그거를 그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걸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 앞에서 풀어야 된다는 그 동기부여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지금 학교에서 학생 수도 많고 뭐 그런 거를 뭐 바로 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학원이나 아니면 본인이 혼자 공부할 때 내가 이걸 남한테 설명한다 뭐 그런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 훨씬 성취도 있고 본인이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도 해오긴 했는데 정작 그런 변화를 아직 많이 겪고 있지는 못하고 심지어는 대학 교육도 그냥 일방적인 렉처를 맞습니다. 듣고 시험을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얘기하셨던 뭐 창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주체적이어야 되잖아요. 뭐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어디로 가야 돼요, 무슨 과를 가야 돼요, 뭔가 답을 구해주길 바라는데 사실 그 답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찾고 내 걸로 만들어서 심지어는 남한테 소개와 설명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자기께 만들어지잖아요. 실력이 되는 거고 아직도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일들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공감 갔어요. 지금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가요? 어떠세요? 이거 해보시니까 좀 인터뷰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원장님 뭐 얘기하는 사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뭐 불편하진 않습니다. 오늘 그 권영태 변리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꼭 변리사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진로나 진학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내용들을 통해서 좀 그런 방향들을 같이 모색해 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